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직원제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묻습니다. 그러죠? 나 자신에게 묻고 세상을 향해서 묻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묻는 것을 보면 대체로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좀 표현을 바꾸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의 주제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걸로 잡았습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 정관사 더가 있고 그 다음에 COMMON, common, 그 다음에 WEALTH, wealth, 이 두 개는 붙입니다. commonwealth. commonwealth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공공의 재산, 공공의 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니셜 C를 대문자로 씁니다. C가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공의 부, 공공의 재산이에요. 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돼요. 혹시 아시는 직원? 괜찮아요? 알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은 영연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Commonwealth Games. 이것은 영연방 경기대회, 체육대회.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죠? 이것도 4년에 한 번 열려요. 이 영연방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아시아 조원에서 보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들어가기다. 인도 당연히 들어가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아요. 케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여기 들어가요. 남아공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잉글랜드 당연히 들어가죠. 웨일스 당연히 들어가고 노던 아일랜드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국가가 52개 국가예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52개 국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과거 영제국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다라고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영국이 말 그대로 개척한 나라예요. 식민지가 아니고. 시드니에는 영국 본토에서 죄수를 거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의 출발은 원주민을 빼고 나면 그건 죄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전체 영연방에 속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호주를 가봤는데 굉장히 막 번잡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왕세자가 거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온다 이것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 같은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4년마다 한 번씩 더 커먼웰스 게임스를 엽니다. 2010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처음이었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였다고 그래요. 처음 열린 것이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거기서 한 번 열렸고 아시아의 두 번째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거예요. 2010년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 거예요. 그때 이 게임에 여자 55kg, 여자 레슬링 55kg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인도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이요? 보셨어요? 그 인도가 자랑하는 영화 배우 아미르 칸. 이 사람이 주연을 한 그런 영화거든요. 영화의 제목은 뭐죠? 단갈. 단갈은 레슬링 또는 레슬링 경기 그런 뜻입니다. 이때까지 인도는 여자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영화배우 아미르 칸이 나온
그 영화 거기 그 극 중에 영화 속의 인물 이름은 싱포갓이에요. 그리고 싱포갓은 실제 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리얼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 싱포갓은 굉장히 레슬링을 잘했어요. 잘해서 결국 인도의 국가 대표까지 선발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너 지금 직장 얻은 거 있잖아. 거기 들어가. 네가 금메달을 땄다. 그게 돈이 되냐?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네가 금메달을 땄다. 돈이 되냐 그게? 빨리 직장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꿈을 접습니다. 근데 꿈을 접었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 사실은 원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살다가 가끔 이렇게 전에 꾸었던 꿈을 이렇게 다시 소환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싱포갓은 혹시 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문 열고 들려오는 말은 항상 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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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에요. 4번 딸이에요. 4번 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2 아들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여기저기.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2 딸이 내 2 아들에게 패놨다고. 첫째 딸이 기타예요. 둘째 딸은 바비타예요. 그때 이 아빠 싱포갓의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 2 딸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딸을. 머리 그렇게 길지 마. 운동 방해돼. 머리도 짧게 이렇게 하고. 치마 입지 마. 바지 입어. 그러니까 이게 한창 때에 커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에 대해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올 거냐고 결혼식 자리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 신부와 앉아서 그 2 자매가 신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에 대한 불만을 확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도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요리와 청소를 가르치고 14살이 되면 시집 보내버리잖아.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과 싸우고 계셔. 신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런 아빠를 주지 않을 거야. 난 신이 그런 아빠를 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돌아서죠. 그래 아빠 훈련 방식에 따라요. 그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기는 법칙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점 없는 사람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강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 말을 참 잘 듣는다. 내가 학창시절에 친구들한테 가장 점수를 많이 딴 게 그거였어요. 쟤는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1시간 하면 2시간 하면 계속 들어줘. 이거 듣는 것도 강점 아닌가요?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 2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라. 3 번째로는 절실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실한 목표가. 그 다음에 4 번째로는 타깃에 따른 전략을 도출하라는 거예요. 타깃이 뭔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5 번째 이기는 법칙은요. 이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가 뭐였죠? 강점에 집중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중요하죠? 그 2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강점이 뭔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는 큰딸 기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강점은 공격하는 거야. 너는 공격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 무조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훈련 참여해. 그리고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 절인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먹지 마. 단백질 많이 섭취해. 지방도 섭취해. 그리고 기본 체력 잘 단련해. 계속 달려. 그리고 팔굽혀펴기 해. 물레 돌리기 해. 이런 식으로 기본 체력을 강화하는 그걸 주문합니다. 자기가 시켜요. 세 번째가 뭐였나요? 절실한 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절실한 목표. 이건 뭐냐? 나 이번에 가서 동호회 따면 성공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이길 거야. 이런 그런 절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다 보면 그렇죠. 이번에 커트라인이 80이니까 나 83점 맞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싸우라는 거예요. 절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실한 목표는 뭐냐?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타깃이 다른 전략을 도출한다. 아까 아빠가 큰딸 기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강점은 뭐라고? 공격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에 따라서는 때로는 수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55kg 경기에서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였나요? 이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점, 두 번째 기본,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실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큰딸 기타, 둘째 딸 바비타가 전국대회를 거쳐서 우승을 하고 선수로 들어갑니다. The National Sports Academy에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 어린 딸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젊은 감독은 아빠하고 달라요. 아빠하고 달라. 그냥 자유로워. 머리 그냥 길어. 그리고 너네들 가서 이길 수도 있고 메달 못 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너 세련돼 보여. 너무 신식이야. 거기에 보면 아빠는 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타는 자카르타 게임, 나가는 게임마다 다 이래전 탈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언니 기타가 동생 바비타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동생이 그래요. 언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러니까 이 딸로서 아빠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전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때 그 여동생 바비타가 언니 기타한테 이렇게 말을 해. 딱 간단하게. 아빠잖아. 그래서 그 아빠에게 전화를 해. 아빠 제가 죄송해요. 혹시 네가 진 경기들 혹시 그 테이프 가만히 보이냐? 영상 있냐?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냐?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 나하고 시간 약속하자. 그때 그거 보내줘. 그럼 계속 이제 같이 돌려봐요. 그러면서 몇 분 몇 초 그거 정리시켜. 거기 한번 봐. 이러면 이제 분석을 해줘요. 이때는 네가 공격을 했어야지. 이때 네가 수비를 했어야 돼. 나중에 그 국가대표 감독한테 알려줘요. 감독 어떻게 하겠어요? 퇴출시키려고 하죠. 근데 가까스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인도의 대표를 뽑혀서 언니와 동생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동생도 메달 땄지만 중심은 이제 언니에 있어요. 기타한테. 1회전 통과했어요. 1회전에서 말 그대로 그냥 강점 집중한 거예요. 2회전 됐네? 그때 아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타깃했다는 전략을 도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비형일 때 절대 틈을 주지 마. 공격에 틈을 주지 마. 공간 주지 마. 상대가 실수하는 1초를 기다려라 그래요. 그때 나이지리아 이 선수가 우승 후보였는데 결국 거기에 딱 걸려들어요. 계속 이렇게 수비 하다가 이제 나이지리아 선수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서두르다가 거기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그 전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내일 결승전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뭘 것 같아요? 난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매일 전략은 한 가지뿐이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싸워. 내일 네가 이기면 너 혼자만 승리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수백만 여자들이 승리하는 거야. 이 승리는 여자들의 승리야. 내일 결승전에서는 호주 선수뿐만 아니라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결승전이 됐는데 22초 남길 때까지 4점을 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해줬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5점을 득점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할 수 있어.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22초 남겨두고 4점 밀려 있었는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역전이 돼요. 5점을 따요. 그래서 금메달을 거는 거예요. 영연방 체육대회 여자 레슬링 역사상 인도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55kg에서. 이 영화를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거 가부장 영화 아니야? 아빠가 지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들이 없으니까 딸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걸 쭉 보면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아미르 칸이라는 이 배우 자체가 평소에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 천식을 굉장히 저항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화도 우리 자기 선택해서 나오는가 봐. 근데 가부장적인 영화는 아예 거부하겠지. 이 영화 안 나간다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직위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직책이 무거우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항상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가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탄탄한 그 자존감, 고결성 이런 것을 우리 연대의식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